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지껏 꽤 많은 빔 프로젝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주로 이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빔 프로젝터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빔 프로젝터 관련 카페 같은 데 보면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회의실용으로 적합한 프로젝터는 뭐가 있어요? 매장에서 쓸 프로젝터를 찾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쓰는 프로젝터는 적당한 게 있나요? 교회에서 쓰고 싶어요. 뭐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십니다. 아니 빔 프로젝터가 다 그게 그거지 뭐 거실용 따로 있고 캠핑용 따로 있고 뭐 회의실용, 매장용, 학원용, 교회용이 뭐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용도에 따라서 분명히 그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에피소드 57에서 빔 프로젝터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회의실용, 매장용, 학원용, 아니면 교회용 등과 같이 뭔가 좀 특수한 상황에서 적합할 만한 빔 프로젝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품은 ABC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대여받았습니다. 땡큐 ABC 코리아. 그럼 도대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빔 프로젝터는 뭐냐? 바로 뷰소닉의 V46W라는 빔 프로젝터입니다. 오늘 리뷰는 세계 최초 리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V46W에 관한 리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뷰소닉의 V46W의 스펙과 언박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인데요. 뷰소닉 V46W의 해상도는 WXGA 1280800P입니다. 에?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제가 에피소드 39에서 HD 해상도와 Full HD 해상도, 즉 720p와 1080p의 차이에 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생각보다 큰 차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80p와 800p가 큰 차이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솔직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프로젝터는 회의실이나 매장, 학원, 교회 예배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회의실에서 우리가 주로 영화 보나요? 아니죠. 주로 하는 게 문서를 많이 보잖아요. PPT 파일이라든가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매장에서도 초고화질 UHD 무슨 영상 이런 거 보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뮤직비디오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운동 경기 같은 것을 가끔씩 틀어놓는다든가 이런 용도고, 학원에서도 주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나 풀이 과정 이런 텍스트나 도표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는 용도일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가사 등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용도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고화질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상도가 800p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DLP 방식이고요. 그리고 광원은 UHP 램프라고 하는데요. 이 UHP가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의 약자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울트라 하이 프레셔라고 해요. 즉 초고압 램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램프인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수은 램프입니다. 수은 램프. 즉 LED나 레이저나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밝기는 이게 이 스펙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4900 안시 루멘입니다. 4900 루멘 아니고요. 4900 안시 루멘이에요. 이건 엄청난 밝기인 거죠. 우리가 보통 좀 밝다라고 하는 빔 프로젝터들이 1500안시, 2000안시 이 정도 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900안시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밝은 프로젝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빔 프로젝터가 회의실이나 매장, 학원, 교회 예배 때 적당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매장에서 장사할 때, 학원에서 강의할 때, 교회에서 예배 볼 때
불 다 끄고 깜깜한 데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회의실이면 회의실 조명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도 불 켜놓고 예배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뭐 1000안시, 뭐 1500안시 뭐 이 정도는 불 켜놓으면 프로젝터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명을 일부러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회의를 진행하거나 예배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방해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위의 조명을 이기고도 제대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밝기로는 4900 안실룸에는 충분한 밝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밝기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성능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밝기가 어메이징하다. 4900 안실루멘 대단하다라는 것이고요. 명암비는 1250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사 비율, throw ratio가 1.544대 1에서 1.72대 1 이렇게 좀 가변적이에요. 투사 비율이 고정적이지가 않은 이유는 광학 줌이 지원이 돼가지고 투사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커스 조정은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전통적인 빔 프로젝터이거든요. 그리고 전자식도 아니고요. 포커스 링을 돌려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키스톤도 수동 조정인데요. 아쉽지만 수직 키스톤 조정만 가능합니다. 수평 키스톤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스톤 조정은 포커스 조정과는 달리 전자식으로 리모컨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줌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학 줌이 1.1배까지 가능합니다. 즉 보통 우리가 줌하면 축소 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V46W는 확대 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광학 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 광학 줌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디지털 줌도 있어요. 0.8배에서 2배까지 디지털 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프 엑시스, 즉 빛의 축을 상향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이 오프 엑시스 내지는 오프셋 기능이 있는데 그 비율이 11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라고 해요. 보통 프로젝터와 화면의 맨 아랫단이 수평을 이룰 적에 100%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12%를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그것보다도 더 위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터를 아래에다가 놓더라도 화면은 위로 쏴줄 수 있다.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스피커가 있는데 이게 꼴랑 3W짜리 스피커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은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회의실에서 빔 프로젝터로 PPT나 아니면 뭐 엑셀이나 워드를 쓰면서 스피커를 쓸 일이 있나요? 예, 거의 없죠. 그리고 매장이나 학원이나 교회, 여기는 굳이 프로젝터 스피커를 쓸 일이 없잖아요. 별도의 스피커와 마이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프로젝터에 있는 스피커를 쓸 일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프로젝터는 아주 커다란 모니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니터에 스피커가 달린 모니터들도 있지만 보통은 모니터에 스피커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상만을 송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빔 프로젝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DMI 포트는 2개가 있어요. 버전은 1.4입니다. 이게 왜 1.4밖에 안 돼? 왜냐고요? 해상도가 800p라니까요. 1.4 버전으로는요. 1080p까지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800p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HDMI 버전도 1.4 버전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HDMI 포트가 2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VGA 포트가 있어요. VGA 인 포트도 있고 VGA 아웃 포트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적 VGA입니까? 요즘 PC에도 이제 VGA 포트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뭐 옛날 PC와 연결을 하기 위한 용도라면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트렌드에는 좀 맞지가 않는 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다음에 USB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 이 USB 포트가 전원 공급용 포트인 거고 데이터 전송용 포트가 아니에요. 즉 여기에 USB 메모리를 꽂잖아요. 인식을 못해요.
그럼 이 USB 포트는 왜 필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뭐 크롬캐스트나 뭐 이런 거 꽂을 적에 별도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HDMI 포트에다가는 그런 크롬캐스트 같은 걸 꽂고 별도의 컨센트에 전원을 꽂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USB 포트에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굳이 번거롭게 전원선을 연결해서 따로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도 빔 프로젝터 상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USB는 전원 공급 전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를 꽂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USB 메모리 내에 있는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 내지는 외장 하드 안에 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USB를 데이터 저장소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OTT 박스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게는 2.7kg이고요. 자, 이 스펙을 어떤 프로젝터와 비교를 해볼 거냐? 엘사의 땡유 700R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돼? 아니 급이 다르잖아. 그렇죠. 땡유 700R은 해상도가 4K잖아요. 3840-2160P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스펙을 가진 프로젝터를 왜 비교를 하지? 그건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압니다. 성능 테스트 때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로 DLP고요. 광원은 땡유 700R 같은 경우에는 LED 광원이고요. 그리고 밝기는 땡유 700R이 1000안시 루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성능 테스트를 할 때 땡유 700R과 V46W와의 밝기 비교를 해드리면서 아하, V46W의 이 4900안시 루멘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밝기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명암비는 땡유 700R이 15만 대 1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 명암비는요 별로 이렇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고정 명암비인지 아니면은 동적 명암비인지 또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 명암비를 측정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명암비는 이렇게 이 스펙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실 것은 아니고 테스트를 통해서 밝기가 얼마만큼 밝은지 내지는 검은색은 또 얼마나 어두운지를 실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투사 비율은 땡유 700R이 1.2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게 있죠. 이 투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스크린에서 가로로 1m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스크린에서 프로젝터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즉 스크린에서 가로로 1m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터와 스크린의 거리는 땡유 700R은 1.2m인데 V46W 같은 경우에는 1.544m에서 1.72m까지 필요하다. 즉 좀 더 많이 떨어뜨려 놔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같은 길이라면 V46W고 화면이 더 작게 나오겠죠.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커스 조정은 땡유 700R의 경우는 오토포커스도 있고 수동 포커스도 있는데, 수동 포커스의 조정도 일렉트릭 전자식 조정이죠. 링을 돌려가지고 수동으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키스톤의 경우에도 땡유 700R의 경우에는 오토 키스톤과 매뉴얼 키스톤, 수동 키스톤이 있는데 4점식, 9점식, 15점식 키스톤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수직 키스톤만 조정이 가능한 V46W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줌 같은 경우에는 땡유 700R은 줌 기능이 전혀 없죠. 오프 엑시스 같은 경우에도 땡유 700R은 딱 100% 상향입니다. 즉 V46W가 좀 더 위로 올라간다 라는 것이고요. 스피커의 경우에는 땡유 700R이 5W짜리 스피커 한 개라고 했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도끼인 객기이긴 한데 조금 더 스피커는 땡유 700R이 낫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HDMI 같은 경우에는 땡유 700R은 해상도가 4K이기 때문에 당연히 2.1 버전의 HDMI 포트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VGA 포트 같은 경우에는 땡유 700R은 없고요. USB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한 USB-A 타입 2.0 포트가 하나가 있고 USB-C 타입 포트도 하나가 있죠. USB의 활용과 관련돼서는 땡유 700R이 훨씬 더 나은 조건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무게는 3.1kg이니까 큰 차이는 아니죠.
이 정도로 스펙 비교를 해보고 실제로 이 스펙을 바탕으로 해서 각 기기가 보여주는 성능은 어떠한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펙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옛날에는 빔 프로젝터 스펙 얘기할 때 뭐 OS가 어떠니, 뭐 블루투스가 어떠니, 와이파이가 어떠니 뭐 이런 스펙을 불러줬었는데 오늘은 왜 그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OS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블루투스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V46W는 정말 아주 순수한 깡통 프로젝터입니다. 즉 외부 소스로부터 영상을 받아서 그 영상을 뿌려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뭐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뭐 미러링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다거나 자체의 앱을 탑재를 해가지고 다른 외부 기기 없이 OTT를 감상할 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스를 입력해 줄 수 있는 외부 동글이 됐건 셋탑박스가 됐건 다른 어떤 외부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기에도 아하 친환경 포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소닉의 상징인 앵무새인가요? 원래는 그 아주 화려한 색감의 컬러인데 친환경 포장을 하느라고 흑백으로 처리를 했군요. 자, 뚜껑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전원 케이블입니다. 전원 케이블은 1.8m입니다. 오,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리고 플러그의 형태는 한국형 플러그이기 때문에 접지도 가능하고 콘센트에 딱 맞아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케이블에 관해서는 만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도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번번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필요도 없는 플러그를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 이걸로 차라리 단가를 줄이든 아니면 뭔가 다른 액세서리를 넣어주든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보이는 것은 VGA 케이블이 들어있군요. 이거 보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쓰던 CRT 모니터 생각이 나네요. CRT 모니터 쓰던 시절에는 이런 VGA 케이블이 항상 있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이제 HDMI 케이블이나 아니면 DP 케이블로 연결을 하죠. 그리고 리모컨이 보이고요. 리모컨이 되게 앙증맞고 아담하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속 안에 있는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 이렇게 본체가 보입니다. 본체를 꺼내기 전에 옆에 보니까 간단한 매뉴얼과 리모컨에 들어갈 건전지가 동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본체입니다. 이게 다예요. 아주 단촐합니다. HDMI 케이블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보시죠. 자, V46W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빔 프로젝터처럼 생겼습니다. 10년 전에도 빔 프로젝터는 보통 이렇게 생겼었고요. 그래서 참 변화가 없는 아주 전형적인 빔 프로젝터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깡통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달라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렌즈가 되겠고요. 렌즈 커버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겉에는 링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게 포커스 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서 수동으로 포커스를 직접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R 센서입니다. 적외선 센서, 리모컨 센서가 되는 거죠. 오른쪽 옆면은 별거 없고요. 이 커다란 이 구멍들이 이게 다 흡기구입니다. 이쪽으로 엄청나게 바람을 빨아들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4900 안시 루멘 정도의 엄청난 밝기라면, 그리고 그 광원이 수은 램프라고 한다면 열이 어떨까요? 엄청난 열이 나겠죠. 그래서 램프의 냉각을 위해서는 꽤 많은 양의 공기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흡기구가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뒤편을 보시죠. 왼쪽 위부터 HDMI 포트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USB 포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USB 포트는
데이터 전송용이 아니라고 했죠. 단순 파워 공급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VGA 포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와 연결할 때 쓰는 포트, 그리고 밑에는 모니터와 연결을 할 적에 쓰는 포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디오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3.5파이의 단자인 것이고요. 하나는 오디오 인, 그리고 하나는 오디오 아웃입니다. 오디오 아웃 같은 경우에는 유선 헤드폰 내지는 유선 이어폰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유선 사운드바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디오 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가 빔 프로젝터에서 오디오 인을 쓸 일이 뭐가 있나 뭐 좀 약간 갸우뚱하기는 한데 뭐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RS232 그래가지고 여러 대의 빔 프로젝터를 한 대의 PC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파워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트의 오른쪽에는 조그맣게 보이는데 켄싱턴 락을 위한 홀이 보이죠. 도난 방지용 켄싱턴 락을 꽂아서 쓸 수 있는 홀입니다. 다음에 왼쪽 옆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스피커입니다. 3W짜리 스피커가 하나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배기구입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많이 빔 프로젝터를 틀어놓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손을 갖다 대보면 바람이 뜨거워요. 그냥 따뜻하다가 아니라 정말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크게 많이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윗면을 보시죠. 윗면에는 여기가 바로 뭔가 링이 있는데, 보통 이 위치에 있는 링은 전형적인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키스톤 링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좌우로 돌려주면은 2D 키스톤 중에서 수직 키스톤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링이 될 텐데, 여기선 안 그렇습니다. 이 링은 줌 링입니다. 즉 렌즈를 앞뒤로 움직여서 광학 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링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키패드가 있어요. 아니 뭐 굳이 빔 프로젝터에 이런 버튼을 달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지? 리모컨이 있잖아.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리모컨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본체에라도 버튼들이 달려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체에 달려있는 키패드의 경우에는 뭐 늘상 쓸 일은 없지만 비상시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바닥면을 봅시다. 일단 맨 위와 왼쪽 맨 아래에 보면 높이 조절용 나사가 보입니다. 엥? 왜 위랑 왼쪽 아래만 보여줘? 오른쪽 아래에도 있잖아. 그죠? 요 오른쪽 아래도 비슷한 게 보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받침대는 아무리 돌려도 돌아가질 않아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높이 조절을 위해서 나사는 요 맨 위에 있는 나사와 왼쪽 아래에 있는 나사만 가능합니다. 이거 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쪽에다가 높이 조절용 나사를 달았으면 그러면 다른 쪽에다가도 같이 나사를 넣어줘야지 뭔가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난감합니다.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다음에 여기에 요 구멍 3개가 보이는 것이 요게 바로 천장에 마운트하기 위한 나사를 꽂을 수 있는 마운트 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모컨인데요. 리모컨은 뭐 아주 전형적으로 생겼어요. 사실 뭐 깡통 프로젝터인데 뭐 많은 버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이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하는 버튼이로군, 이런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관과 스펙과 언박싱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V46W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먼저 뷰소닉 V46W의 단점 내지는 아쉬운 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게 문제예요. 높이 조절이 좀 이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 엑시스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프 엑시스의 비율이 한 110% 내외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높이 조절용 나사가 있는데 그게 프로젝터로 보자면은 맨 앞의 중간에 하나가 달려있고 오른쪽 뒤편에 하나가 달려있는 꼴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수평을 맞추고 키스톤을 조정을 하려면 오른쪽 뒤에 있는 나사와 동일한 나사를 왼쪽 뒤에다가도 달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상식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왼쪽 뒤에 있는 받침대는 단순히 그냥 받침대의 역할만 할 뿐 높이 조절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서 이 두 나사를 조정을 하게 되면 껐덕껐덕 건들건들 거립니다. 그래서 이거 뭔 상황인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투사 비율입니다. 이게 조금 걸려요. 이게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집이 좀 좁아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할 적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투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빔 프로젝터보다도 더 뒤로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공간적인 손실이 있거나 공간에 맞추다 보면 생각보다 작은 화면을 얻어야 한다거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USB 포트가 전원 공급용이지 데이터 전송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못내 아쉬워요. 즉 현재 상황에서는 이 본체만 가지고는 USB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감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USB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프로젝터 안으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 안에 있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셋탑박스를 사서 HDMI에 연결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장점은 뭔데? 장점은 일단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옵티컬 줌, 광학 줌이에요. 투사거리가 비교적 길다라는 단점을 광학 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광학 줌이나 디지털 줌이나 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냐?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디지털 줌의 경우에는 프레임 자체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주어진 프레임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확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확대가 되더라도 화면 전체가 크기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터에서 비춰주는 그 빛의 범위 내에서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줌이 아닌 옵티컬 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투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내용이나 화면의 손실이 없다라는 점에서 큰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은 포커스를 조정할 때 수동으로 링을 돌려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커스 수동 조절 링이 되게 부드러워요. 전혀 뻑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는 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막 고생스럽거나 아니면 거슬리거나 한 건 아니다. 되게 부드럽게 링이 움직이기 때문에 포커스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편하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워 케이블이 생각보다 길어서 그것도 만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스펙 볼 때 보니까 이 V46W의 경우에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밝기라며, 그럼 여기 왜 밝기 얘기는 안 해? 왜냐하면 밝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메뉴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빔 프로젝터는 전형적인 깡통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앱을 설치해서 OTT를 재생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를 붙여가지고 영화를 감상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야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 빔 프로젝터는 회의실용, 매장용, 학원 강의용, 교회 예배용으로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용도의 빔 프로젝터에 스마트 기능이 필요한가요? OTT 앱 설치의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별도의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해당 컴퓨터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빔 프로젝터의 정체성은 바로 깡통 프로젝터에 있다, 스마트 기능 같은 거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쉬워하실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뷰소닉의 한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벤트란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10월 한 달 동안 V46W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Ycast2라고 하는 무선 동글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OTT 박스는 아니고요. 미러링 동글이에요. 만약에 이 제품 구매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있을 적에 사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미러링 동글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빔 프로젝터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영상기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뷰소닉 V46W의 메뉴와 성능 그리고 추가로 발견이 된 장단점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 새로운 빔 프로젝터 소개 괜찮았어. 내가 마침 교회용 아니면 뭐 사무실 회의용 빔 프로젝터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다음 주에 성능 테스트가 되게 기대가 되는걸. 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앉아.